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너나 할 거 없이 모두가 칭찬하는 미친 가성비를 가진 태블릿 샤오신 패드 프로 GT를 저도 한 대 샀습니다. 사용해보기 전에는 좋아봐야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써보니까 이건 정말 좋더라고요. 단순하게 상대적인 관점에서 가성비만 좋은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평가를 해도 10에서 11인치 태블릿 시장에서 선택을 받을 만한 제품입니다. 그동안 샤오신 패드에서 아쉬움이 살짝 묻어났던 펜마저 눈에 띄게 좋아졌거든요. 그러면 격하게 칭찬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한 샤오신 패드 프로 GT 성능과 특징,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샤오신 패드 프로 GT는 해외 직구를 통해서 256기가 용량 기준 30만원 내외까지 구매할 수 있고 국내에는 요가탭 11.1이라는 이름으로 51만 9천원에 판매 중입니다. 국내 출시된 요가탭 11.1은 12기가 단일 옵션으로 7, 8만원 정도는 전용펜의 레노버 펜슬 프로가 기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직구와 국내 정발 구매가 가격 차이가 대략 12에서 15만원 정도가 납니다. 한글화 작업 없이 바로 글로벌룸을 사용하면서 AS에 대한 걱정을 덜고 싶다면 돈을 더 주고 요가탭 11.1을 구매하면 되고, 돈을 최대한 아끼고 싶으면서 한글화 작업을 직접 하는 게 무리가 없다면 해외 직구를 선택하면 됩니다. 샤오신 패드 프로 GT는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광각과 접사 2개의 렌즈가 탑재된 카메라 섬의 모습은 갤럭시 S25H의 카메라 섬을 키운 듯한 모습으로 비교적 간결합니다. 두께와 무게도 11인치급 제품 중에는 수준급으로 실제 기준 6.19mm의 두께와 451.6g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에어 11M3 모델과 갤럭시 탭 S11의 두께와 무게를 비교본으로 가져와도 샤오신 패드 프로 GT가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베젤이 얇고 상하 자국과 균일해서 아이패드 에어 11이나 갤럭시 탭 S11과 크기를 비교했을 때 아이패드 에어 11이 화면 비율이 달라서 차이가 나는 것일 뿐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휴대성 면에서 크기와 두께, 무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고가의 프리미엄 제품들과 비교해도 경쟁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샤오신 패드 프로 GT는 스냅드래곤 8 젠3 AP를 탑재했는데 정확하게는 코어가 2개가 적은 컷칩을 사용했습니다. 스냅드래곤 8 젠3 풀칩이 프라임 코어 1개, 퍼포먼스 코어 5개, 효율 코어 2개로 이루어지는데 컷칩은 퍼포먼스 코어와 효율 코어가 1개씩 빠집니다. 그래서 실생 환경에서의 성능을 다방면으로 테스트하는 기펜6 점수를 보면 스냅드래곤 8 젠2를 탑재한 갤럭시 탭 S9보다 아주 살짝 높은 정도입니다. 디멘시티 9300 플러스를 탑재한 갤럭시 탭 S10 플러스와는 싱글코어 점수는 거의 비슷한데 컷칩이다 보니 멀티코어 점수는 다소 떨어집니다. GPU의 성능을 나타내는 3D마크는 스틸노마드 라이트와 알드라이브 익스트림 점수를 보면 갤럭시 탭 S9보다는 높고 갤럭시 탭 S10 플러스보다는 아주 살짝 아래입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사양을 이용하는 게임 원신과 마비노기 모바일을 플레이했습니다. 먼저 원신을 가장 높은 그래픽 품질이 매우 높음으로 설정하고 플레이를 하면 59에서 60프레임 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전투 시에 1, 2프레임이 살짝 빠져서 57에서 58프레임이 나오기도 하지만 쾌적하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마비노기 모바일은 그래픽 품질 직접 설정으로 모든 세부 설정을 최고로 세팅하고 플레이를 했습니다. 심층 던전에서 전투를 할 때 프레임이 다소 널뛰긴 하지만 화려한 이펙트가 쏟아지는 순간에도 끊김이나 버벅거림 없이 부드럽게 즐길 수 있습니다. 게임 성능이 상당히 좋은 것은 프리미엄급 AP를 탑재한 덕분이기도 하지만 성능 유지 안정성이 좋은 편인 영향도 있습니다. 3D마크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보면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이 약 82에서 83%의 성능 유지 안정성을 기록하고 스틸노마드 라이트가 88에서 90%의 성능 유지 안정성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때 외부 발열은 최고 온도가 전면 42도대, 후면 43도대로 쾌적한 것은 아니지만 모바일 기기에서 만날 수 있는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이어서 램과 저장 장치는 제가 사용 중인 모델은 LPDDR5X 8GB 램과 UFS 4.0 256GB 저장 용량을 탑재했습니다. 저는 고사양 게임, 펜 사용 등 무엇을 하든지 간에 8GB 램으로 부족함 없이 잘 사용하고 있는데 무조건 램을 최대로 원한다면 5, 6만원 정도를 더 투자해서 12GB 램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5만원 정도 낮은 128GB 저장 용량 모델은 UFS 규격이 4.0이 아니라 3.1이라서 가능하면 UFS 4.0의 256GB 모델을 추천합니다. 꼭 규격 문제가 아니더라도 태블릿을 사용하다 보면 128GB는 다소 부족합니다. 외장 메모리 카드 슬롯이 없어서 용량 확장도 안 되거든요. 다음은 샤오신 패드 프로 GT의 11.1인치 IPS LCD 디스플레이 분석입니다. 273ppi의 3200 곱하기 2000 해상도와 144Hz 주사율을 지원하는 16:10 화면비의 11.1인치 디스플레이는 LCD이긴 하지만 DCI-P3 98%의 색전율을 지원할 만큼 색상 표현이 또렷하고 선명한 화질을 자랑합니다. 영상을 보든 게임을 하든 디스플레이 품질은 누구나 만족스럽게 사용할 만한 수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야각이 충분해서 어떤 방향에서 바라보더라도 정면에서 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화질이 일정합니다. 다음 화면 밝기는 실제 기준으로 100% 수동 설정 시에 677.1니트가 나오고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밝기 향상 모드를 활성화하고 자동 밝기 상태에서 조도 센서의 오라이트 바톤으로 매우 밝은 빛을 비추면 914.1니트까지 나옵니다. 그동안 샤오신 패드 디스플레이에서 화면 밝기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분들이 일부 있었는데 샤오신 패드 프로 GT는 화면 밝기에 대한 아쉬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읽기 모드를 활성화하면 전체적인 색상이 톤 다운되는 컬러 이펙트가 기본 설정인데 세부 설정에서 블랙 앤 화이트로 바꿔주면 완전히 흑백으로만 표현합니다. 읽기 모드는 컬러 이펙트 또는 흑백 이펙트 중 취향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니까 이북을 즐겨보는 분들이라면 반길만한 기능입니다. 다음은 콘텐츠 소비 시에 중요한 쿼드 스피커입니다. 샤오신 패드 프로 GT가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쿼드 스피커도 분명히 포함됩니다. 태블릿의 가격이 내려가면 슬슬쩍 스피커의 성능도 함께 내려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음악을 들어보면 공간감이 충분해서 악기 소리와 보컬의 목소리가 다닥다닥 붙어있지 않고 기본적인 선명도도 충분히 좋습니다. 세부적으로 음악대별 강약은 중저음이 강한 편이고 고음이 약하고 부드럽게만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치고 나가는 힘이 다소 약하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해외 직구 기준 30만원 내외 또는 20만원대까지 구매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스피커의 성능은 가격 대비해서 충분히 만족할 만합니다. 다음 이야기할 것은 샤오신 패드 프로 GT를 사용하면서 가장 인상적이라고 느낀 전용 펜, 레노버 펜슬 프로입니다. 샤오신 패드는 이전부터 레노버 펜 사용을 지원해왔고 가격 대비해서 쓸만한 정도로만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샤오신 패드 프로 GT에서 레노버 펜슬 프로를 사용해보면 이전보다 펜 성능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레노버 펜슬 프로는 태블릿 상단면 오른쪽에 자석으로 부착이 되고 태블릿으로부터 무선 충전으로 전력을 공급받습니다. 펜을 보면 한쪽 면이 평평하게 되어 있는데 위로 밀면 복사가 되고 아래로 밀면 붙여넣기가 되는 제스처 기능과 두 번 터치 시 지우개와 같은 그리기보 도구 전환이 되는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를 통해 연결이 되어서 슬라이드 쇼나 음악 및 영상 재생, 카메라 사용 시 원격 제어 도구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기본 메모를 통해서 펜을 써보면 필기구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나온 햅틱 반응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냥 대충 다른 햅틱 반응을 주는 게 아니라 펜이나 연필, 형광펜 등을 사용할 때의 느낌을 상당히 잘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레이턴시도 매우 짧아서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슬로우 촬영한 모습을 봐도 빠른 레이턴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펜 성능이 모든 필기 관련 앱에서 다 발휘되는 것은 아니라서 굿노트, 노트쉘프 3, 플렉슬, 노트인, 노트와이즈, 기본 합체된 메모에그 터치노트까지 사용을 해봤습니다. 단순 메모나 간단한 필기는 필기구에 따라 다른 햅틱 반응이 마음에 들어서 기본 메모 앱이 가장 좋고 PDF 파일을 불러와서 필기도 하고 필기 앱의 다양한 부가 기능까지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면 노트인이 레노버 펜슬 프로를 사용하기에 가장 좋았습니다. 펜 사용을 정리를 하면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고 평소에 그림을 그리는 것은 아니지만 펜의 기울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메모앱에서 사용하던 펜의 성능이 그리기 앱에서도 다 나오는 건 아니라서 그리기용으로는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반면에 학업이나 업무 등 필기를 목적으로 하는 태블릿을 찾는다면 꽤나 괜찮은 선택지입니다. 펜 성능이 이 태블릿의 가격대를 생각하면 더욱 마음에 들고 절대적으로도 준수하다고 평가합니다. 샤오신 패드 프로 GT는 8860mAh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유튜브 4K 60프레임 영상 재생을 통해 사용 시간을 테스트했는데 약 670필트인 화면 밝기 100%로는 약 5시간 10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400니트 화면 밝기로는 약 7시간 55분이 나왔고 적당한 조명이 있는 실내에서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200니트 화면 밝기로는 약 9시간 10분을 기록했습니다. 최고 밝기가 충분히 높고 주문 환경에 따라서 밝기를 잘 조절하는 편이라서 자동 밝기로 사용을 하면 화면 밝기에 대한 불만 없이 긴 사용 시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충전은 기본 구성품으로 68W를 지원하는 어댑터와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고 국내 출시 모델인 요가테 11.1은 45W 어댑터가 들어있습니다. 충전을 하면서 체크를 해보니까 대부분 구간에서 43에서 45W가 나오고 중간에 55에서 57W까지 기록을 하는 충전 구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켜고 사용하면서 충전을 하면 25W 선을 유지합니다. 해외 직구가 국내 전말보다 좋은 점으로 저렴한 가격 이외에 최고 속도로 충전할 수 있는 어댑터가 들어있다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충전 시간은 50%를 채우는데 약 20에서 23분이 걸렸고 80% 충전에 약 44에서 45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100% 완전 충전에는 1시간 1분에서 3분이 걸렸습니다. 배터리에 이어 카메라를 살펴봅니다. 가격대가 높지 않은 태블릿을 리뷰할 때 대부분 카메라 성능이 구려서 분석을 하지 않고 넘어가곤 했는데 샤오신 패드 프로 GT의 1300만원 전후면 카메라는 중저가형 태블릿 중에는 제법 괜찮습니다. 태블릿의 특성상 문서 촬영 등 무엇인가를 기록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기록용으로 사용하기에 그럭저럭 괜찮은 거죠. 그리고 후면에 200만원 접사 및 심도용 렌즈가 있는데 사진의 품질이 좋지는 않지만 일부분을 촬영해서 기록해야 할 때 접사로 찍을 수 있으니까 활용도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 밖에 전면 카메라 아이패드에서 센터 스테이지라고 부르는 인물 추적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반응이 느리고 쓸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면 모두 4K 30프레임까지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중저가형 태블릿들 중에서 기록용으로 괜찮다는 것이지 인물이나 풍경 등을 보기 좋게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구립니다. 그 밖에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은 내용들을 정리하면 와이파이 7, 블루투스 5.1을 지원하고 USB 3.2 규격의 C타입 포트, 전용 키보드 연결을 위한 포코핀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서는 와이파이 모듈이라서 그런지 가속도, 홀, 조도 최소한만 탑재했습니다. GPS를 비롯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들은 없습니다. 샤오시 패드 프로 GT는 해외 직구 모델이라서 한글을 지원하지 않으니까 최소한의 한글화 방법을 정리합니다. 흔히 방글화라고 불리는 Set Edit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처음 태블릿을 켜면 언어 선택에서 중국어와 영어만 나오고 영어를 선택하고 필요한 설정을 하고 홈 화면이 나올 때까지 넘어갑니다. 홈 화면에서 왼쪽에 있는 앱센터에 들어가서 구글을 검색하면 나오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설치합니다. 설치 후 최초 실행을 하면 왼쪽 상단에 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알림이 나오고 알림을 눌러서 설정 화면으로 넘어간 다음 Enable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눌러서 구글 플레이 서비스를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다시 구글 플레이를 실행하면 정상적으로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하고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플레이 스토어에서 Set Edit를 검색해서 다운로드 설치합니다. Set Edit를 실행한 다음 먼저 글자 크기를 가장 크게 바꿔주고 Add New 세팅을 누르면 수정 권한 활성화를 위한 설정 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설정 권한을 부여하고 다시 Set Edit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 Add New 세팅에서 시스템 로컬스를 입력하고 이어서 밸류 값으로 KO-KR-ZHZH를 입력합니다. 입력 후에 저장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재부팅을 합니다. 재부팅 후 모습을 보면 앱 이름을 비롯해서 한글이 보이는데 완전한 한글화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한자가 보이고 빠른 설정창은 여전히 영어입니다. 그래도 설정에 들어가 보면 한글화가 잘 되어 있고 이 정도만 해도 사용하기에 충분합니다. 기본적인 한글화 이후에는 구글 플레이가 있으니까 취향에 맞춰서 세팅을 하면 되는데 필요 없는 중국 앱은 꾹 눌러서 휴지통 모양이 있으면 삭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느낌표 메뉴로 들어가서 사용 안함을 누르면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태블릿에서 꼭 필요한 두 번 두드려 화면 켜기와 끄기 설정이 비활성화가 기본이니까 일반 설정에 빠른 제스처로 가서 활성화를 해줍니다. 그 밖에 키보드는 구글의 지보드도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네이버 스마트보드가 한글을 사용하기에 가장 좋아서 설치해서 사용 중이고 인터넷 브라우저는 갤럭시 Z 플러스 7과 연속성을 위해서 삼성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기본 탑재된 파일 관리가 갤러리가 한글을 지원하지 않고 사용하기 편하지 않아서 구글의 파일즈 바이 구글과 갤러리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내에는 요가테 11.15로 출시가 되었고 해외 직구 모델의 이름은 샤오시 패드 프로 GT인 태블릿을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직구 시의 램과 저장 용량에 따라서 30만원대 또는 20만원대까지도 가능하니까 미친 가성비를 자랑한 태블릿이라고 표현을 해도 모두가 인정할 만한 제품입니다. 국내 정발된 요가탭 11.1을 50만원대에 구매를 해도 펜까지 포함되어 있는 12기가 램 모델이니까 돈이 아깝지 않은 태블릿임에는 분명합니다. 이 태블릿이 마음에 든다면 한글화 작업 여부와 AS 유무에 따라서 개인 체형을 고려해서 해외 직구 또는 국내 정발을 선택하면 됩니다. 글로벌럼이 공식 출시되면서 해외 직구 모델을 들여와서 글로벌럼을 설치한 분들도 있는데 안정적으로 비교적 쉽게 가능한 방법이 나오면 별도 영상으로 소개를 하거나 해당 정보가 있는 링크를 고정 댓글로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나 관련 액세서리는 국내 정발 모델이 나온 만큼 온라인 마켓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샤오시 패드 프로 GT는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사용하는 태블릿이니까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정 댓글에 댓글로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